제가 아는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그 틀 안에서 아마 찾게 될 거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성함이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신당은 조금씩 다른 경로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부 한분의 발언이 장부 주제가 완전히 무지개 생각. 자, 이번 이슈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준석, 이낙연 두 정치인이 나왔는데 손을 잡곤 딴 곳 보는 이유가 있다. 누가 지금 손을 잡았는데 시선을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뒤에 보시면 두 정치인의 모습이 있는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목소리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분을 극찬을 합니다. 거의 신격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그분하고는 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 큰 어른인 것도 맞지만은 약간 사람들한테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신 쪽이 그래도 좀 선거에서 성과가 난다. 세대 차 이런 거 좀 안 느끼세요? 느끼죠. 저는 필요한 거 탁탁탁탁 하고 지나가자는 주의고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건 하지 말자 주의인데 이낙연 대표님은 다 갖춰놓고 가야 된다 이런 약간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그런 게 이제 세대 차이 비슷하게 느껴지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네. 또 이준석 지금 저희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합체되기 힘들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입니다. 근데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가 있다. 승리의 여신인데 이걸 비유한 거죠. 승리의 남신이라고. 그리고 모신 쪽에서는 성과가 나더라. 선거 때면. 이런 극찬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거 성치훈 민주당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이낙연 손잡는 거 이거 어렵다고 봤는데 결국 손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계속 꺼내요. 공천위원장 관련 등등등 이런 자료와 관련해서 얘기 꺼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그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 계속 있었던 이낙연 대표보다는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지금 이 상태로는 제3지대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든 모시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까?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면 가겠습니까? 낙준연대가 불가능하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이 제3지대에 있는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고 싶을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1인자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통합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쥐었던 이유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혼인신고는 먼저 했는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들을 저렇게 욕하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비유를 지금 결혼식은 아니고 결혼신고부터 했는데 혼인신고 먼저 했죠. 근데 그리고 욕을 하고 있다. 지금 뭔가 그 결혼하기로 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사실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이 결혼을 축복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통합이 힘들 거라고 봤던 게 1인자인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은 항상 뭔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통합 전부터 계속 뭔가 요구했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엄숙주의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요구만 하다가 통합하고 나서는 또 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됐지만 사실상 통합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비유를 결혼신고를 해놓고 지금 막 욕을 하고 있고 다른 데 보고 있고 이렇다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그 뒤에 이낙연 대표 관련된 얘기도 했잖아요. 세대 차이 이런 거. 화면에 좀 정리 좀 해봤는데요. 이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저는 불필요한 것 안 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좀 이거와 달리 다 갖춰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그런 게 세대 차이 비슷하게 좀 있습니다라고 세대 차이 이렇게 썼어요. 화면 하나 더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근데 세대 차이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여기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하고는 33살 차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45살. 세대 차이가 나면 저쪽하고 더 많이 나는 게 이게 통상적 나이의 숫자로 보면 그런데 이낙연 반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는 극찬을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를 보고는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대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업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본인은 탁탁 일을 처리해 빨리빨리 간다 그냥. 그러니까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잖아요. 다 거쳐야지만 가더라.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나들면서 마치 정치 공학자로서 선거의 승리를 끌어내는 기술자 역할을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과로 보여줬다는 거를 지금 극찬을 하는 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본인의 자신감이 아직은 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여러 같은 지지로 출범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답보 상태 또는 지금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뭐 처음에 개혁신당만 가지고 여론조사 했더니 한 10% 나온 게 예. 지금 합쳐진 다음에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진 걸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부 개혁신당에 여러 같은 지지를 보냈던 예. 젊은 층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들 중에 뭐 탈당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그게 이낙연 같은 노회한 이미지의 정치인과는 못하겠다 이런 거였다면 그에 대한 표현을 결국 저렇게 내놓은 거 아닐까. 더더욱 저는 유호정 의원이라는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정치인과 예. 엔티 페미니즘의 화신처럼 그동안에 얘기를 했고 예. 남성, 여성 갈라치기 뭐 이런 거 했던 이준석 대표와 유호정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 이것도 과연 그게 하나의 정당으로 예.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가졌는데 드디어 이게 표면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 이념 노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워낙 많은 세력이 동시에 합해서 합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적을 최근에 신당 만든다고 선언하신 분, 조국 전 장관도 이 지적을 꺼내놨네요. 일단 그 목소리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악 집산하여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원내 3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보다 진보적인 강소정당, 그래서 제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원내 제3정당인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제3정당은 우리 거예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하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합당하기로 손을 잡은 인물 중에 특정 인물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선을 긋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상황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지금 이제 불만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말씀 이렇게 나오신 것 같다라고. 뭐 제가 정의당에 있을 때부터 주류는 아니긴 했죠. 강준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네. 이럴 걸 왜 합당을 한 겁니까? 그러게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본인 지지층들이 지금 거의 공중분해될 위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구하는 그 언론 언급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층 보고 네. 약간 달래기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남신,
남이라는 거를 붙였죠. 그냥 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 느낀다. 본인 지지층들에 대해 소구하는 것이고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류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 과정에서 사실 금태섭 의원과 류호정 전 의원이 먼저 새로운 선택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그때 함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든지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든지 예.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설 때 갑자기 뭐 내 팀이 다 모여갖고 빅텐트 쳤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뭐 기차역 가지고 같이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후에 그 본인의 지지층 2030 남성들이 탈당 러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지지율이 그나마 네 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이 있었고 예. 좀 단단한 결속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그들이 흩어져 버리면 이준석은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금 당원이 되어 있는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 당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 글쎄요. 그거를 본인이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개혁신당,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던 구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반윤석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본다, 정책적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이야기 하면서 개혁신당 창당했었잖아요. 예. 지금 모습이 그때 그 마음인가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이 개혁신당이 얼마나 표를 주실지, 얼마나 지지를 하실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손정표 변호사, 이준석 대표의 최근 상황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개혁신당,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내부를 향해서 뭔가 약간 비판적이거나 그건 좀 안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꺼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거 유시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참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런 데 평가가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꺼내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는요. 예. 틀린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아, 차이점이 그겁니까? 네, 틀린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양두구육이란 말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고기를 제일 열심히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고기를 언제 팔았어요? 매일 가출만 했지. 장사 안 하고 가출만 했지. 언제 고기 팔았냐고. 근데 제일 열심히 팔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이게 윤석열 찍었을지 이재명 찍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가출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틀린 말이잖아요. 이걸 싸가지 없이 양두구역.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또 하더라고요. 아니 맥락도 없이 사자성어는 아무나 쓰는 겁니까? 좀 맥락이 있어야지. 그 외에도 이게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보십시오.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은 이게 본인이 젊으면 이낙연 대표는 이게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뜻으로 얼마나 이게 받아치죠. 모욕적인 겁니까? 이 정도 말을 듣고 이게 같이 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호정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합당하면 물론 저는 이게 아까 혼인신고할 때 저는 위장 결혼을 보기 때문에 위장 결혼. 혼인신고도 범죄로 보는데 위장 결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뭐 지금 우연히 그 합당 과정에 들어온 것처럼. 근데 본인이 합당을 했다는 말은 결단을 해서 예. 한 가족이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주류 되게 어렵다고. 벌써 이게 주류 비주류 나누고 있잖아요. 이러면요. 이 당이 오래 못 간다. 어차피 이게 총선을 겨냥한 떴다방 정당이지만 오래 못 간다. 예. 그리고 이제 지지율 보면 우리 정치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예. 10 더하기 6이 16이 아니잖아요. 벌써 10 더하기 6이 6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지에 이래 봅니다. 지금 뭐 강하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는데 이준석 대표나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마 반박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패널분들 몇 분이 요 얘기하시면서 지지율 얘기를 살짝 해주셨거든요. 그거 좀 다뤄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이게 2월 3주차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요게 나온 게 있는데요. 요 밑에 보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출처라든가 이 조사 방법 등등등 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요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숫자만 보면 큰 정당 두 개죠. 국민의힘 민주당 42 정당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개혁신당이 딱 들어가 있죠. 6%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정당, 녹색정당, 진보당 등등등 나오는데 6%예요. 요걸 주목해서 6%. 그런데요. 한 달 전에 나왔던 앞선 조사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통합 전이라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각각 들어가 있었어요. 요때는 각각 10%, 6%였습니다.
그러면요. 요때까지만 해도 통상적으로 그럼 손을 잡으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10 플러스 6이면 한 16 정도 될지 않을까? 근데요. 최근 나온 조사 다시 한번 보죠. 앞서 봤던 거. 6입니다, 지금. 자, 배훈찬 소장님. 예. 이게 합당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낮아진 걸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띄워주세요, 그래프. 우리 MBN 예. 뉴스 와이드였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예. 단독 분석해 주세요. 이게 예. 빅텐트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깜짝 놀람. 오. 깜짝도 아니에요. 깜짝 놀람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정당이 동률이죠. 오. 동률이죠. 오. 그 이야기는 깜짝 놀라서 두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해요. 몰려간 겁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예. 보통 이게 이전에도 어떤 세력들이 결합을 할 때 좀 지지율이 일단은 내려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들 간의 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지층들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렇죠. 3P 분석에 의해서 예. 철학도 다르고 유호정이냐 이준석이냐 이낙연이냐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뭐 정책도 앞뒤가 안 맞고 예. 한쪽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또 금태섭 전 의원은 노인 교통복지 네. 강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정당이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지지층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더 결집을 하는데 사람들도 지금 시끌벅적하잖아요. 예.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유기적인 결합이 안 됐고 불안한 동거고 이제 중요한 이거예요. 이 앞으로 한 달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공천을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 2030 MZ세대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빅텐트라고 하는 제3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때문입니다. 과연 이 국민의힘 또 민주당 상태를 봅니다. 앞으로 정말 뭐 개선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나서 반윤 반명을 내건 얼마나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결합이 되는가 이상훈 앵커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개혁신당이든 예.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안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절박. 절박함 두 글자가 중요해요. 그걸 이준석, 이낙연 전 총리가 두 인물이 지금 공동대표적 보여주느냐. 예. 이게 되면 지지율은 또 반등됩니다. 14에서 15, 16까지 또 그 이상 올라갈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입니다. 예. 3월 중까지 중수까지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일단 지지율은 한번 내려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언제쯤 올라가느냐, 예. 또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오롯이 하긴 나름이다는 거네요.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달렸는데 이럴 때 제가 팁을 드립니다. 다른 방송은 팁을 안 드려요. 예. 이럴 때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오는 말, 이낙연 대표로부터 나오는 말은 굉장히 이게 케미가 안 될 거예요. 이럴 때 좋은 건 금태섭, 허나 두 사람을 대변인으로 하면 다른 됩니다. 분들이 두 사람을 대변인으로 해서 최대한 금태섭, 허나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보도되고 전달되도록 하면 상당히 꿀 케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안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쉽지 않다. 짧게 제가 한 30초만 들 텐데 예, 그러면은 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도 왜 그러냐면 그래도 새롭게 나타난 선택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빅텐트를 안 했으면 제가 예. 늘 들으면서 뭉산 헛죽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뭉산 헛죽이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을 안 만들었거든요. 예. 적어도 꼼수는 안 하네. 예. 그러면 적어도 비례 투표할 경우에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까요? 하면은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한 달 정도 중요하다. 지켜봐야 한다. 뭉산 호죽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